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장 교육평가를 시작할 겁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에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지난번 교육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제 5장 교육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교육평가는 예전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교육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 방법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그게 효과적이었느냐 라는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평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의 피드백을 시키면서 교육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목표의 달성을 우리가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런 이제 어떤 역할로서 교육평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평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통계, 그죠? 이게 7절부터 교육통계의 기초라고 나오는 부분은 약간 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평가를 도와주는 어떤 통계적인 절차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게 7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12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요 부분들은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교육평가는 교육통계, 교육연구를 다 포함해서 교육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통계는 통계대로, 연구는 연계대로, 연구는 연계대로 이렇게 이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 범위 내에서는 교육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가 훨씬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요게 1절, 2절 평가의 종류 요게서는 아주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5절의 평가 도구의 구비 조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타당도와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에 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통계 같은 부분은 이게 뭐 사실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이제 교육평가에서의 교육 통계는 기본적인 이제 몇 개의 개념,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라든지 또는 이제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이 가져야 될 평가의 기초적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좀 도움이 되고 평가의 접근에 우리가 좀 조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보시려고 하면 교육 통계의 별도의 교재들, 교육 연구에 관한 별도의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든 이제
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육평가에서 확실하게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교육평가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이 영어적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교육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 첫 번째 교육평가의 개념 부분은 그럼 도대체 평가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넓은 말로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학습자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가장 좁은 의미는 학습자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행평가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우리가 IQ 검사, 진로 검사, 워낙 많은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우리가 평가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요 사이에서 평가가 존재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의 그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교육평가가 학생이라는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다양성 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 그리고 평가를 하는 평가의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만만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완벽한 교육평가는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평가를 하실 때 좀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완벽한 이 평가는 존재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평가의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평가 결과를 수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정의적 영역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정의적 영역의 평가. 솔직한 이야기로 정의적 영역은 뭘 뜻합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가가 아마 만만치 않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의적 영역을 학자들이 브룸이라는 같은 이제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라는 어떤 이론화를 시켰지만은, 사실 이거를 과연 분명하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평가해 줄 때 어떤 평가의 방법이 좋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적 영역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량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의적 영역의 평가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평가가 왜 어렵고 교육평가가 왜 힘든 일인지를 피부적으로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측정관과 평가관과 총평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별표를 2개 정도 붙이도록 하십시다.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평가라는 용어 하나로 쓰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용어의 영어적 표현이 다릅니다. 첫 번째, measurement, 두 번째, evaluation, 세 번째, assessment입니다. 우린 보통 evaluation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3가지를 사실은 전부 evalu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3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교육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3가지의 평가의 종류가 있다. 3가지의 평가의 철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만들려고 하시면은 이 3가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 생각, 내가 어떤 평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시면은 올바른 평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수행평가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에 대한 생각을 해 나가실 때 이 3가지에 대한 생각과 3가지에 대한 철학이 정리가 안 되시면은 좋은 평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IQ 검사, 적성 검사, 진로 검사, 성격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측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라든지 성격검사라든지 흥미검사라든지 태도검사와 같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측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인간의 발달과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화 검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뢰도와 객관도 같은 경우를 매우 중시합니다. 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육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육 환경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교육 환경입니다. 측정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학생은 나름대로의 어떤 발달과 성장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평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이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에서 비해서보다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지적 능력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 교육 환경에 의해서. 그죠? 그런 부분을 중학교 지능검사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능검사는 중학교 1학년용, 중학교 3학년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학생 지능검사.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교육 환경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거죠. 만들기 쉽죠. 왜?
그죠? 환경을 아예 무시하고 인간 발달 변화에만, 유전적 요인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이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은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은 이거는 메저먼트와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체적인 발달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 결국 인간은 환경적 존재다. 환경적 존재다.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냐는 것을 측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임용시험, 공무원 시험, 인간 변화보다도 교육 환경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용시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교 재학생이 임용시험을 보는 것과 10년 정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용시험을 보는 것의 문항 구성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환경에서 얼마나 배웠느냐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지 인간 변화 그 자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거라는 거죠. 측정관과는 어떤 면에서는 대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환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포인트를 두는 거고, 이거는 인간을 무시하고 환경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력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내용 타당도를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총평관 한번 보시죠. 예, 총평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수행평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행평가라는 말을 붙이니까 평가에 이밸류에이션이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건데, 수행평가의 영어적 표현을 보시면은 퍼포먼스,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수행 총평관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모두 평가라고 해서 끝내는 거죠. 평가라고 해서 끝내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인간도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었던 측정관과 평가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모두 다 해소해 주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평가하고 환경도 평가하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에서 인간의 어떤 고유적인 의미도 평가해 나가지만 인간이 학습자가 학생이 얼마나 교육 환경에 영향력을 받았냐는 것도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해 주는 거잖아. 좋잖아요. 왜? 인간도 고려해 주고 이 환경도 고려해 준다는 겁니다. 좋죠. 하지만 문제점이 뭡니까? 좋은 어세스먼트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왜?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간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을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라든지 요즘에 과정 중심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역동적 평가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전부 어세스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좋은 수행평가를 만들고 실시하고 평가해 주기가
만만찮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총평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요게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심리검사와 같은 표준화 검사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객관도와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물론 중거 타당도를 중요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관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내용 타당도를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총평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인간을 평가한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든지 역동적 평가라든지 과정중심 평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구인 타당도를 중시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타당도 신뢰도에 가서 다시 좀 배우면 훨씬 또 보충이 잘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측정관은 인간 그 자체의 평가에 중점을 둔다. 평가관은 교육 환경,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 학습자가 영향을 받은 교육 환경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변화했느냐, 교육 환경 때문에 그거를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도 평가를 해주면서 또 환경의 영향력도 평가를 해주면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총평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현대 교육평가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거지향 평가와 같이 교육 목표 달성도를 중시한다. 형성평가, 가정평가, 수행평가와 같이 교수학습의 개선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평가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을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평가는 교육활동과 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평가가 아니라 교육이 있으면서 평가가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육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개선시켜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기도 하는 이런 평가가 가장 바람직한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이야기하는 좀 뭐라 그럴까 뭐 수행평가라든지 형성평가라든지 과정중심평가와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평가적 움직임과 일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평가에 대한 철학 첫 번째는 이제 선발적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 구성원을 우리가 선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사실 예전에 중시되었던 우리가 이 교육관인데 사실 요즘에도 선발적 교육관을 사실 버리기가 만만찮은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의 주된 기능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회의 각 영역에 필요한 사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다. 그리고 또 개인차의 어떤 변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준지향평가라는 것은 상대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능력은 당연히 차등적이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줄 세우기와 같은 상대평가가 중요하다. 이게 선발적 교육관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달적 교육관이라는 것은 뭐냐? 선발적 교육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건데, 인간에 대한 신뢰를 누구든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중거지향 평가를 강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선발적 교육관을 중시했지만 요즘에는 발달적 교육관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어떤 생각이 바뀌는데 아무래도 선발적 교육관이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죠. 대학 입시라든지 우리가 입사 시험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선발적 교육관을 당장 모두 다 치우고 중거지향 평가로 넘어가고 발달적 교육관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좀 시대가 발달적 교육관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인데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이 선행학습과 같은 거 캐롤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정의, 완전학습, 현대적 아동관, 결과의 평등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발달적 교육관과 경량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절대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발달적 교육관이고 상대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선발적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발적 교육관에서 발달적 교육관으로 넘어가지만 사회 현상에서 선발적 교육관을 100% 무시하고 실시하지 않기는 어렵죠. 왜? 자원이 부족하니까. 항상 어떤 사회든 간에 자원이 넘쳐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선발적 교육관이기 때문에 선발적 교육관을 무시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빵빵 형성평가를 좀 보시죠. 교육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평가가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평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총평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육관입니다. 다음 평가들의 교육관은 뭘까요? 교육 철학은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지향 평가는 상대평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상대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거지향 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